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책을 내면서 이제 건축탐구 경남 이제 건축사 6인의 그 건축 기행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이제 배종렬 건축사님과 이제 서정석 건축사님 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이제 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연에서 이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제가 되게 고민하게 됐었는데 그 허정선 선생님께서 제가 그 강연하는 거에 앞서서 한 두 차례 정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좀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 좀 섞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평소에 이제 제가 뭐 어떤 회의나 뭐 이런 자리에서 사실 제가 주로 이제 듣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전화를 그렇게 두 분씩이나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사실 갑자기 재밌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물을 설계를 하면 항상 그 대지 분석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무엇을 닮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두 번이나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 청중들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하고 이 강연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놀랬던 거는 사실 그 앞에 두 분이 이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 강연이 아무도 어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 강연을 뭐 저도 다 들었지만 제가 듣기에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어렵다고 하시지 않으니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건축사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그리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두렵기도 하고 되게 힘든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필기하면서 질문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힘든 사항들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건축사로서 이제 저희가 쓴 책의 취지도 그렇거든요. 이제 건축사로서 이제 건축 기행을 하면서 건물을 어떻게 이제 보는 것인가, 혹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건축사라는 것은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공간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중에 한 4개의 건물을 돌아볼 건데 그 건물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았고 그것을 어떻게 공간화했는가를 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앉아서 할게요. 목소리가 떨리세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라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라는 그런 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축적인 경향도 마찬가지거니와 여기에서 저는 이제 강연자와 청중의 경계를 흐려 스며들어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은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건축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중분들에게 제가 요청사항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모아놓지 말고요. 생각날 때마다 아무 때나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건축 기행이니까 건축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감없이 의견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 기행을 통해서 만나는 생각은 사실 틀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너와 나의 느낌이 다를 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이라면 강연 자리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동네 이제 건축기행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들이 숨쉬면 숨쉬던 이곳에 그날의 역사가 숨쉰다. 이제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 기념관 건축입니다. 그리고 왜 이 기념관 건축을 다뤘으면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념관 건축은 제가 봤을 때 그 이야기, 담아야 할 이야기가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방향도 이제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었을 때 건축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의 의도를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축가가 담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담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공간화되었나를 같이 이 이미지를 통해서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작업은 사실 4개의 작품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다 대가의 바늘에 오른 건축가들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욕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아무런 누가 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물을 보여주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위인전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나 이런 영상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건축을 통해서 보여주는 작업,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3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제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억의 선별과 통제가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관 건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자 하였나, 그래서 그 건축가의 인물에 대한 관점이나 그런 부분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프로그램,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기능의 실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떻게 공간화되었나, 그 공간화되는 방법은 건축물의 형태, 공간 구성, 주변 요소의 활용, 건축물의 재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담았나, 현재의 우리에게 미래 세대에 어떤 의미로 전달되기를 바랬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기념관은 훌륭한 인물이나 어떠한 뜻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유물이나 유품 또한 여러 가지 자료나 사진들을 전시함으로써 특정인들의 업적과 역사적 이익을 기록하고 전시하는 공간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관은 인물에 대한 이성적이며 보편적이고 완전한 역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료를 찾아 분류하고 자료를 새롭게 조명하고 진실한 역사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결국은 기념관은 인물과 사건에 대한 기억을 위한 추모를 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념관은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또 다른 기념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건축물은 몇 세대를 이어서 기억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념관은 어떻게 변해왔나, 이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예전의 기념관들은 이제 독립기념관이나 지금 사례로 든 전쟁기념관이 있을 건데요, 굉장히 이제 위계적이고 그리고 중심이 분명하고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은 사실 전달을 위주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기념관들은 이제 대중들한테 훨씬 더 친근하고 그리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고, 그러니까 접근성을 굉장히 우선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이나 이 인물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보게 함으로써 그 의미 전달에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볼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 함안에 있는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이현석 건축가님이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국 커뮤니티 센터 성유상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박태준 기념관 조명수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윤희상 기념관 미현식 선생님이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 4개의 건물 대부분이 많이 가보시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손양원 목사 기념관 부분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신교 장로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가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에 대한 구호 사업과 전력 전도 활동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6.25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애양원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피난을 포기했으며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사랑으로 품은 그의 삶, 그리고 아들을 죽인 이를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글은 김구 선생님께서 손양은 목사님에게 편지로 보낸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설계한 이현석 건축가님은 지금 경희대 교수님이자 프랑스 공인 건축사시고요. 그리고 기념비 건축과 종교 건축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님이시고요. 특히 교회는 100채 이상 설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큰 교회나 이런 건물들, 특히 대부분은 이제 개신교에 해당되는 교회에 해당되는데요. 이제 그런 교회 건축을 많이 설계하셨고, 사실 그 교회의 트렌드를 이끄신 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교회 건축에 되게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현석 건축가님이 이제 설계하신 그 스케치하신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면 큰 원형 실린더 속에 3개의 공간을 담고자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원래 그 손양호 목사님의 생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원형의 이 건물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덜린 볼륨과 연륜 건축의 단순하고도 기념적인 가치 실현을 이 건축물에 도입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평면도인데요. 이 도면 자체가 사실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1층 평면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2층 평면도에 해당됩니다. 1층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해서 이제 2층으로 올라와서 3개의 전시관을 거치고 이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중심은 이 원형 실린더의 공간이 중심이 되고, 부가적인 공간은 그 우측 상단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부로는 이제 물이 있고, 상부로는 이렇게 뚫려 있는 원형 실린더 안에 3개의 전시관을 담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부속 공간들이 이제 각진 형태로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3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3개의 전시관이 각각의 테마를 이제 화이트, 스톤, 레더 이렇게 3개의 공간으로 담았습니다. 이것이 이 건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도래 면에 있고요. 이쪽 부분이 지금 손양호 목사 생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길을 통해서 접근해서 올라가는 방식이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생가를 이제 복원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추모비가 있고요. 원형의 실린더 형태가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로는 물로 열려 있고 위로는 하늘로 열려 있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시면 이 3개의 박스가 명확하게 이 실린더 안에 갇힌 공간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물이 비어 있을 때도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접근로를 통해서 이 건물을 올라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을 건너서 이제 원형 실린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의 전개 과정을 밟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물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 물을 건너서 간다는 것은 이제 다른 세계로 간다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수공간을 만들고 그 수공간에 그 물을 건너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이런 식의 전이 공간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두 벽 사이로 사실 이 벽이 이 수직적인 비례가 이제 이 통로에 비해서 굉장히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는 다 막혀 있고 하늘로 이렇게 뚫려 있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비례감을 가진 공간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그 외부와 차단되고 순수하게 하늘로만 열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셨다시피 두 벽 사이에는 경사로가 조성된다. 소란스러운 바깥 세상과 고요한 기념관을 연결하는 전이 공간이자 완충지대다. 내면적 고요를 찾아가는 이 길에서 방문객들은 사색에 잠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함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건축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면 이 로비 공간입니다. 로비 공간은 위에 이렇게 천창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출입구가 이렇게 구멍이 나서 그 개별적인 전시관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도는 좁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도를 건너가는 것이 지금 앞사 이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못 지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복도의 이동하는 공간들은 대부분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끝 부분에 목적지가 제대로 정확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이 걷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여기 이제 건물의 이제 주 재료가 노출 콘크리트인데 이 노출 콘크리트의 재료의 느낌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설비 부분들을 묶게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스프링클러 헤더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스프링클러라는 것은 이제 화재 방지를 위해서 불이 났을 때 저기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 천정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천정재가 있고 이제 그 천정재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는데 이 건물은 이제 측면에 이렇게 매설된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안에 다 이제 그 소방 배관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보통 콘크리트를 이제 골조 구조로 하고 이제 저런 부분들은 보통 골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은 미리 매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명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설된 형태로 그러니까 조명의 위치도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이고요. 설계를 할 때 그 조명의 형태도 미리 다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위치도 사실은 이 콘 구멍이라고 하는데요. 콩 구멍과 콩 구멍 사이에 정확하게 중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있으면 이 건물의 디테일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 콘크리트 건물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보시는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완성도가 낮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이 덜 썼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의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을 쓰신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의 완성도도 높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부속되는 이런 설비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런 이 건물 자체의 완성도를 굉장히 높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에서는 이런 틈을 줘서 그 틈에서 이렇게 밑에 하부 수공간을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과 전시관 사이를 이동을 할 때 이런 식의 전이 공간에서 자기가 이렇게 휴식을 하고 혹은 이 공간에서 느꼈던 감정을 추스리고 다음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의 건축적인 장치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관은 제1전시관이라고 해서 나라사랑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화이트한 이런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시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뒤에 보여드릴 세 개의 전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시 설계하시는 분이 전시를 했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건축가가 다 컨트롤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 공간과 결합되어 있는 전시 공간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사랑이라고 해서 이제 스톤방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제일 어떻게 보면 뭐 유명해졌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센인들을 돌봐주시면서 이제 그러한 명성들이 굉장히 많이 얻었고 이제 그런 행동들이 주변 분들한테 되게 그 감동을 많이 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센인들의 그런 갈라지고 거친 피부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도르 재료를 써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되는데 이 녀석은 제 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건축 기행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점은 뭐 갈 때 뭐 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축 뭐 다른 분들도 다 건축 기행을 다니시겠지만 건축 기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이제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같이 가면서 가서 이제 서로 느낌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건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기행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어떻게 느꼈니? 내가 어떻게 느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번째 방은 이제 레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핏빛으로 구성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은 불의 방이라고 하십니다. 손장은 목사의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거친 질감의 핏빛벽을 내려다보며 긴장감 넘치는 공간을 체험하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네, 이 상부에 있는 천창에서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네, 이 좁은 복도는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전시실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이런 일부 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오면 갤러리가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수공간과 연결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손장원 목사 기념관을 이렇게 다 보셨는데요. 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특징을 분석을 하자면 이 전시 시퀀스에 따른 동선이 강제구 동선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동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의 기념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이 전시관을 갈 것인가, 이 카페를 갈 것인가, 이 교육실을 갈 것인가. 근데 이 전시관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자마자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알려진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1전 시간, 2전 시간, 3전 시간을 거쳐서 내려오게 되는데 1전 시간에서 느껴야 될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2전 시간에서 느껴야 될 감정을 이야기하고 3전 시간에서 느껴야 될 감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관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피곤할 수 있는 동선을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굉장한 그 건축가의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것들을 거쳐야 당신은 이 전시관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성적인 그 전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을 상징하기 위한 세 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손장원 목사님의 기념관은 전시관 위주의 공간 구성입니다. 앞으로 뒤에서 살펴볼 그 기념관들의 그 스페이스 포럼과는 좀 다르게 여기서는 전시관이 메인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공간이 일부 있으나 세미나실 정도가 있고 그리고 갤러리 카페가 이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말이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제가 듣기에 뭐 대부분은 사실은 그걸 의식하고 이렇게 느끼다기보다는 다 돌고 나면 아 내가 강제로 이렇게 돌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이 기념관 건축이기 때문에 기념관 건축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해서 가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수하고 감당할 만한 정도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하동열 교수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생각하는 전시 시퀀스는 장면의 연속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장면을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보여줄 것이고, 이런 장면들의 연속된 연출의 의도가 이제 전시 시퀀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무엇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다음에 뭘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뭘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내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을 확실하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가지고 이런 느낌도 들고 저런 느낌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보여줄 건 이것이고 당신이 느끼게 될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실 보여주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아, 그러십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강의는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좀 천천히 하면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드릴 건물은 제정구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신 건축가분은 성효상 건축가님이십니다. 제정구 선생님은 경상남도 고성 출생이시고요. 그리고 72년부터 청계천 판자촌에서 도시 빈민 활동을 시작해 일생을 도시 빈민의 생존권, 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며 인민의법, 빈민운동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설계하신 성효상 건축가님은 뭐 사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 특별하게 설명이 없을 정도로 뭐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심지어 제 마누라도 알고 있으니까 네, 되게 뭐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 근처에 김해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성유상 선생님께서 설계 의도를 사실 남기신 건데요. 근데 이 글을 꼭 읽어봤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이 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이 좀 많아서 여기 계신 양현수 건축가님한테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다 읽으라고. 가짐없는 큰 자유를 위한 작은 숲, 제정구 커뮤니티 센터. 제정구 커뮤니티 센터는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의 대가 저수지의 면에 있는 공원 내에 조성된 시설로 제정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주민들과 방문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문화 공간이다. 제정구 선생은 이 고성 출신으로 도시 빈민의 생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일생을 헌신한 인권운동가로 가짐보다 비우고 나누는 삶을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다 병으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선생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집착하였으며 그런 분을 기억하는 집이라면 보다 근본적 건축이어야 한다고 여겨 가장 단순한 건축의 형태인 박공 지붕의 집을 먼저 그렸다. 또한 선생은 늘 연대하신 분이어서 단독의 건물보다는 두 채가 더 합당하다고 여겼고 따라서 단순한 집 두 채를 나란히 놓게 된다. 그러면 그 두 채 사이로 보이는 대가 저수지의 풍경은 전에 보이던 풍경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두 채는 강의실과 전시실 그리고 북카페로 구성된 단층의 건물이며 이 두 채 사이의 마당에는 사람들을 늘 한대하신 선생의 정자를 두어 모든 이들이 선생과 같이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구 마당 가까이 묵상을 위한 탑을 지어 선생이 늘 기원하던 바른 세상을 향한 염원을 기린다. 그렇게 하면 단순한 건물 하나가 아니라 작지만 몇 채가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되어 그 사이에 조성된 외부 공간들과 함께 다양함을 더할 것이다. 건물의 재료는 네오선 강판으로 5년 동안만 녹이 슬고 그 이후에는 녹선 피막이 내부의 철을 영구적으로 보호한다. 자연이 관리하니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도 들지 않지만 그보다는 적어도 5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피막의 색이 변하는 과정이 마치 시간을 기록하는 듯 변하며 건축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암적색으로 변한 표면은 기억의 장치로 남는다. 먼저 조성된 테마공원이 나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먼저 숲을 조성하는 게 긴요해 보였다. 이 지역에서 비교적 빨리 자라는 백합나무 100그루를 심어 작은 숲을 이루게 하면 건물이 살아 변하면서 점차 이곳은 울창한 숲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재정구 선생의 집이 아니라 재정구 선생의 숲을 설계했다고 해도 된다. 한 달락 남았습니다. 또한 이 숲 속에 선생의 일상을 만나게 하기 위해 미술가 이목상 선생에게 부탁하여 일상의 모습으로 빚어진 동상을 설치했다. 어떤 동상은 방문객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것은 깊은 사색의 모습으로 혹은 기도하는 모습 등으로 곳곳에서 선생을 만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이지만 가짐없는 큰 자유를 실천하신 선생의 말처럼 물신에 사로잡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내면에 흐르는 존엄성을 다시 듣게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권유하는 시설이 되길 원하며 지어졌다. 이렇게 건축사들하고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그만 읽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다 읽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되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말이지만 여기에 가장 큰 테마는 가짐없는 큰 자유를 위한 작은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말들이 지금 다음부터 계속 나올 것이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걸로 이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기가 지금 대가연못 테마공원인데요. 이 건물 안에 지금 이 H자로 생긴 이 건물이 지금 기념관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기도소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작 건물입니다. 배치도입니다. 건물이 명확하게 이렇게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그죠? 이 건물의 평면도입니다. 이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이쪽 부분에 이제 기도소가 있어서 기도소는 굉장히 수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박하고 단층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홀로 들어서게 되면 이쪽 부분에 이제 기념관이 있고 카페가 있고 교육실이 있고 세미나실 이렇게 4개의 실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서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기도소와 단순하고 소박한 형태의 단층으로 된 기념관을 보십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연못을 향해 이렇게 열려 있는 메스 형태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쪽에서 보신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넘길게요. 천천히 보시면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원래 지금 이 사진들이 사실 제가 그 성윤상 선생님이 작품집에 있는 부분을 따온 부분이라 지금 이것이 굉장히 초기에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나무들이 백양나무라고 하는데 백양나무 100그루를 이 근처에 심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양나무가 굉장히 빨리 커서 여기 자체에 이제 숲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았다고 하십니다.
네, 처음에 들어서서 이제 보시는 기도소 부분이고요. 그 재정구 선생의 동상이 있고 요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예, 주차장에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 건물에 쓰인 재료는 네우슨 강판이라는 건데요. 네우슨 강판은 사실 그 성우상 선생님의 시그니처 재료입니다. 시그니처 재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상징적인 재료인데 이제 이 재료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재료의 시작은 사실 성유상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이 건물 보면 대부분 이제 성유상 선생님이 설계한 건물들이 실제로 많고요. 그리고 이 네오슨 강판 자체가 이게 사실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5년 정도 녹이 슬고 이제 멈추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녹이 쓰는 과정 중에 저 부분이 이게 분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빗물 처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아류작 혹은 이 설계에 신경 쓰지 못한 그런 건물들은 이제 이런 것 이 피막이 형성되면서 생긴 것들이 주변으로 막 날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건물에 가서 잘못해서 이렇게 닿았다가는 옷에 분말이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지금 여기는 건물이 옆에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피막이 날아가서 옆집에 빨래나 같은데 이렇게 막 묻어서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재료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년 지나서 이렇게 녹이 멈춰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요즘에는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녹이 쓰는 것이 굉장히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미리 녹을 쓴 재료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재료가 이 건물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소박한 캔버스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주변에 그 숲에서 발생되는 그림자가 여기를 캔버스로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단순한 메스에서 보여주는 이 캔버스로서의 건물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고요. 네, 이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는 벽과 바닥은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조명이나 환기 설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모아서 검정색으로 된 이런 식의 관에 다 한꺼번에 모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색감을 보면 이제 회색으로 된 노출 콘크리트와 그리고 설비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제 블랙으로 된 부분 그리고 이제 목재의 이런 가구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컵에도 이렇게 가심 없는 큰 자유라고 이렇게 명기되어서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전시실인데요. 이 전시실이 이런 박공의 형태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설비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그 공간에 이제 가리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체의 장식을 배제한 전시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시관에 있는 이런 노출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음을 많이 반사를 시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공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천정에서 사실은 많은 흡음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흡음을 해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식도 되게 배제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소리를 해도 소리가 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소리가 울림이 그리고 조그만 소리를 내도 금방 번지는 것이 그 재정구 선생님께서 이제 빈민 활동에 헌신을 하셨고 거기에 사시는 건물들이 양철로 된 그런 건물들이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도 이런 식의 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작은 울림이 느껴지는 것이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그것을 어떤 마음을 담아서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성규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까고 싶어서 갔다고 하면 이런 것도 설계를 생각도 안 하고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쪽 근무를 관리하시는 분은 성규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아 이런 것까지 재정구 선생의 삶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것은 사실 그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쳐다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180도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교육실 부분이고요. 이 앞쪽 부분이 이제 세미나실 부분입니다. 이 세미나실 이런 실들도 이런 박공지붕의 형태의 느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보시면 요 가운데 부분이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이제 우리가 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환기도 이런 식의 파이프로 이렇게 내보내서 별도의 그게 보통 이 천정을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박공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창문 부분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박공의 형태로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보면 정자를 중심으로 이제 두 개의 벌려진 메스가 보이고요. 예, 저수지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정자십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백양나무의 그림자가 지금은 훨씬 더 울창해졌습니다. 그 백양나무의 그림자가 이 건물의 재료에 이제 암적색으로 된 이 콜텐강의 그 캔버스에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입니다. 조경 부분과 어우러진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특징입니다. 그 재정구 커뮤니티 센터의 특징은 사실 제일 큰 거는 사실 공원 안에 있는 전시관이라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원은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인데 백양나무 숲으로 해서 숲 안에 있는 재정구 선생님의 집을 강조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물을 기리기 위한 장치가 굉장히 그 재료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소박한 메스와 단순한 재료. 그리고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시관은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 교육 공간인 교육실과 이제 광당이 이제 전체의 한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카페가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이런 식의 공간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혹시 따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아, 네, 네, 네. 아, 네. 이전에는 교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사지붕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박공지붕이란 것은 경사지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자, 이제 이 형태가 박공의 형태죠. 제가 그 한자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허정수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참 마이크를 못 넘기겠고. 그리고 이제 지붕 형태는 이게 박공지붕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팔짝지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쪽에 이제 점화가 붙고 여기에 이렇게 박공면이 있는 지붕이 이제 팔짝지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지붕이 사실 박공지붕과 팔짝지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보시기에 제일 만들기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전통 건축에서 박공지붕이 나타나는 형태들이 꽤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못 들겠는데요. 네, 두민만 증사를 줘서 네, 네, 네.
네, 메스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덩어리를 이제 보통 이제 메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축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메스와 볼륨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메스는 순수한 이제 이렇게 덩어리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볼륨감은 덩어리를 포함해서 빈 공간을 포함해서 같이 느껴지는, 네, 메스는 그 덩어리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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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보통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박공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지붕의 그걸 따질 때 이제 물이 얼마큼 잘 배수가 되는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공은 굉장히 사실 간단한 형태라서 물의 흐름도 굉장히 단순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건물은 임락문화공원의 박태준 기념관입니다. 건축가님은 조병석 건축가님이시고요. 예, 박태준 기념관의 박태준 선생님의 호는 청암입니다. 박태준 구 본가의 건물 및 구조를 유지하여 박태준 기념관을 설계하였다. 주변 대지와 어울리는 설계안으로 앞쪽으로는 바다, 뒤쪽으로는 박태준이 즐기던 산책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강조되었다. 이 조병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박태준 선생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포항제철을 설립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신 조병석 건축가님은 지금 이 지평집이나 이회수문학관, 그리고 수영공장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요. 그래서 땅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리모델링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은 지금 기장군의 임락면에 속해 있는 땅인데요. 여기가 이제 박태준 선생님의 생가가 있었던 땅이고, 현재 그 주변 바로 옆에 그 가족분들이 실제로 기거하고 살고 계십니다. 이 그런 이제 조병수 선생님이 이제 임락문화공원, 그러니까 박태준 기념관을 이제 설계하면서 말씀하셨던 건데, 되게 괜찮은 글이라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름도 안 불러줘 이제. 임락문화공원 박태준 기념관은 길을 통한 소통의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으로서의 길, 역경의 길, 통합의 길을 보여주고자 하는 곳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열려있고 경험되는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 보유한 자원에 비해 미개발된 임랑해수욕장 일대는 50여 가구가 자리한 소규모 마을이고 숙박시설, 식당이 부족하다. 또한 해운대로부터 시작되는 부산 갈매기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그러한 대지는 박태준의 삶의 자취가 배어있는 마을이며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건축을 요구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했으며 박태준 생가와 보호 수목의 보호가 필요했다. 기존 마을의 맥락을 이어가는 연속적인 요소와 구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을 개보수하여 기념관과 커뮤니티를 위한 시설로 재활용했다. 기존의 건물 마당을 활용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부여하였다. 박태준이 생전에 직접 가꾼 수목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배치를 계획했다. 이거는 설명하시면서 목소리가 훨씬 좋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케치가 이제 조병수 선생님이 하신 스케치입니다. 기존 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서 제가 다시 위에 썼는데요. 기존의 것들에 대한 존중과 수용, 소통, 이것이 이 건축물을 제일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임랑문화공원은 길을 통한 소통의 건축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길, 역경의 길, 통합의 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열려있고 경험되는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들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물과 바람의 움직임이 체험적으로 와닿는 공간. 지금 이 부분이 박태준 선생님 기념관이 들어선 땅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바로 해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준 선생님이 걸었던 산책로가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이 산책로와 이 땅의 관계가 사실은 이 건물을 이루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앞에 이게 임랑이라는 이제 바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박태준 선생님 기념관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과 이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입니다. 네, 이 기존 건물은 다시 개보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사무실과 교육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스가 주변 메스의 크기와 크게 반하지 않게끔, 그래서 주변에 서서히 녹아들게끔 설계하셨다 합니다. 여기에 쓰인 재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알루미늄 메탈 패널과 곡면 창호, 코르텐 스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박태준 선생님은 포항제철을 설립하셨으니까 건물의 재료를 철로 써야 되지 않을까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조병수 건축가님은 이 건물 자체가 이제 바닷가에 면해 있기 때문에 염해, 그러니까 철은 특히 이런 염분에 빨리 반응을 해서 녹이 설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재료는 알루미늄 메탈 패널을 썼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메탈 패널 자체가 여기서 말씀드린 임랑 반짝이는 은빛 파랑. 그래서 알루미늄 메탈 패널 자체를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색과 이런 그 형태를 다르게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면 창호가 있고요. 그리고 코르텐 스틸은 아까 보여드린 네오슨 강판의 일종인데 철로 돼서 그러니까 전혀 안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르텐 스틸을 그 기존 건물의 일부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지금 주 재료로 사용한 알루미늄 메탈 패널입니다. 그래서 반짝이는 은빛 파랑을 표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고요. 일부 산책로에 적용된 알루미늄 메탈 패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르텐 경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원래 이제 벽돌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돌이 이렇게 쌓여 있는 느낌을 여기에 반영했다고 하십니다.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이제 그 조병수 건축가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라고 적혀 있는 이 세 개가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박태준 선생님의 그 인척이 살고 계신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소나무 두 그루와 이 개잎 무슨 나무가 여기 이 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기존에 이제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그램을 순차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왜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이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고요. 그리고 이 나무 1, 2, 3, 이 나무 세 주가 기존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살리면서 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고 여기 나무지 부분에 이렇게 메스를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비웠습니다. 파내고 이 부분은 주출입구가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좀 더 파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스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정 형태의 공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쪽 부분이 이제 박태준 선생님의 이제 산책로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메스는 1.5m를 낮추고 이 뒤쪽 부분은 메스가 이제 캔버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1.5m 정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정으로 향하는 통로를 3군데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에서 이 나무들이 보이게끔 그렇게 구성한 형태입니다. 네, 전체적인 배치도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 건물이 이렇게 3개가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메스가 이제 가느다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시 공간은 이제 강대 동선인데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사무실과 도서관, 카페, 요 끝 부분에 이제 기존 건물인데 1층이 수정구와 2층이 영상실로 갖춰져 있습니다. 예, 인면도고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은빛 파랑이 이게 느껴지게끔 이렇게 사이사이를 둬서 이렇게 재료를 깔았고요. 예, 빛이 하고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전시와 이렇게 결합돼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쪽 부분이 아까 이제 커뮤니티 시설로 연결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전시 시설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전시 시설에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는 전시 시설이 직접 보이지 않고 이 시트지로 불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이제 동선을 이끌게 되는 것이고요.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문을 만납니다. 이 문이 굉장히 불친절한 게 손잡이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원목으로 된 문이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멈칫거리게 되거든요. 그 문을 이제 밀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힌지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 이렇게 도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건축가가 이제 의도하셨던 바는 여기서 한번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손잡이 자체를 달지 않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형의 이제 복도가 지닌 특별함은 사실은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휘어진 벽으로 구성이 되되 인공 조명 없이 하늘에 쏟아지는 천창을 따라서 접근하게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들어가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거든요. 보시면 이 뚫려진 틈 사이로 이렇게 나무가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나무 세 그루가 요 기존에 있던 나무들입니다. 네, 이 틈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이 벽면의 형태의 곡선이 이런 그 계구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형의 불규칙한 곡선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에 들어서면 보통 우리가 저희 히말라야 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요. 예, 위쪽에 소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분에는 메스를 낮춰가지고 이 뒤에 보이는 그 산책로가 있는 뒷산이 더 잘 보이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이 채워져 있고요. 처음에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게 이게 계획갈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갈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히말라야 시다 설송이라고 하고 포스코의 사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암 선생이 생전에 아꼈던 나무로 이 나무 아래에 티탭을 놓고 차를 마시며 독서를 즐겼다고 합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낮아진 메스 사이로 뒤쪽에 산이 한층 더 잘 보이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다시 들어오게 되면 아까 요쪽 계구부입니다. 요쪽 계구부. 이 계구부가 이제 중정면이 맨하게 이렇게 세 개가 뚫려 있는데요. 한쪽은 아까 처음에 만났던 그 계구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길게 찢어진 계구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시관 안에서 이 계구부를 통해서 이 정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계구부를 뚫을 때 굉장히 이렇게 직각적인 형태의 이제 그런 계구부를 뚫게 되는데, 이런 곡선적인 형태의 계구부에서 느껴지는 특별함이 사실 좀 있습니다. 빛들도 이렇게 길게 새어 들어옵니다. 네,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제 이 계구부의 형태와 대칭되게 바닥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물에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계구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느낌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나오고요. 바닥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되게 좋아서 계속 사진을 좀 몇 개 찍었습니다. 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시관 입구에 이제 드디어 다다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은 사실 전혀 사실 전시관은 이 안쪽에 있지만 요 앞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되게 다양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전시관 앞에 오면 이렇게 천창을 통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유도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전시관 입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들어서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아까 보였던 중정이 펼쳐지고요. 이제 왼쪽 부분에 이렇게 전시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박태균 기념관이기 때문에 박태균 선생님의 그 전시만 계속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앞에 중정이나 전시관을 활용을 해서 다른 식의 전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박태균 선생님의 전시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쪽 부분이 지금 환기 덕트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환기 덕트는 사실은 이제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천정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정에는 조명만 있고요. 모든 다른 설비 배관들은 바닥으로 줬습니다. 네, 나오면 이게 인포메이션 부분이 되고요. 모든 조명은 사실 이렇게 기둥과 천정이 만나는 사이로 다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 부분이 이제 도서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카페 부분입니다. 카페의 사이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르텐강으로 된 벽돌로 표시된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창을 통해서 이제 바깥에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패널이 보입니다. 네, 화장실 부분인데 굉장히 폭이 좁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도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벽에는 노출 콘크리트 표시되고 바닥도 콘크리트를 간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2층에 이렇게 영상관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 기둥 사이가 굉장히 좁은데 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여기에서 뭐 이렇게 직선적인 면의 복도와 곡선적인 부분의 복도가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자료로만 이제 확인을 했던 사항인데 이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이 부분은 사무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야외 정원에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있고요. 네, 지금 벤치도 이렇게 코르텐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르텐강은 네오슨 강판인데요. 이제 이거 자체가 이렇게 분말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재를 다시 앉는 부분은 깔아놨고요. 네, 이쪽 부분이 이제 사색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박태준 기념관의 특징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문화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전시를 수용하고 이제 전시 공간이 중정도 같이 포함해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임무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이제 기존 건물, 나무, 산책로와 연결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 공간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교육 공간이 절반, 그리고 카페 공간이 일부 있는 이런 식의 공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아니 웹을 완전히 당연히 요 앞에 뭐 장치들은 그 제가 찍은 것도 있고 그 조병수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워낙 잘 올려 놓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쓴 것도 있고요. 네, 같이 교차했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이 없으신 걸 알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윤희상 기념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은 통영 출신의 한국 태생의 독일 작곡가이십니다. 그리고 동백리 사건으로 해서 이제 서독으로 이제 거의 망명하시다시피 하셨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주로 작품 활동을 하셨고요. 이 건물을 설계하신 분은 그 경상남도 제일 총괄 건축가이신 민익 선생님이십니다. 민익 선생님은 산청 출생이시고요. 윤희상 선생님도 산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3년 정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세부터 3세 정도까지. 그래서 산청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고향을 통영으로 그래서 항상 기록하고 계십니다. 윤희상 기념관은 통영의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배치도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사이트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관람석이 제일 중앙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이 일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이제 베를린 하우스라고 그 윤희상 선생님의 원래 쓰셨던 물건들을 이쪽에 가져와서 이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배치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주로 볼 것은 이제 관람석과 전시관을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조감도입니다. 그래 보면 이게 전시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관람석이 있고요. 그렇게 수공간이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제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공간은 원래 이제 아까 앞에 그 항공사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매립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바다가 여기 가까이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수공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윤희상 기념공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공원으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재료를 쓰셨는데요. 이제 화흥석, 그 화흥석 중에서도 굉장히 거친 느낌의 화흥석입니다. 그리고 목재를 사용을 하셨고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보통 우리가 관람석을 구성할 때는 그 관람석이 사실은 계단식 공간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구성은 계단식 구성인데 여기서는 거의 슬로프 형태로 구성을 해서 자유로운 형태의 그 행위가 일어나기를 바랬다고 하십니다. 1층은 카페하고 메모리얼 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은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관을 무대로 해서 이제 공연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연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이런 식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북동쪽에 이렇게 진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진입구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도 이게 항상 자유롭게 열고 닫고 열려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공원으로 작동하기를 그렇게 바랬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공중 화장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남동쪽 진입구가 있고요. 이쪽 진입구가 있고. 전시관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2층 부분이 이제 윤희상 선생님 기념관 부분이고요. 네. 이 전시물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모리얼 홀인데 여기서 이제 대관 행위가 이루어지고 메모리얼 홀은 이 목적 이렇게 부재가 이제 잘 드러나게끔 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자주 대관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음악 연주 개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커튼 자체가 이제 그 허음제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계단은 굉장히 개방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들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 계단판과 판 사이의 철판은 사라지게끔 해서 개방적인 느낌이 들게끔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윤희상 선생님의 모습을 사진으로서 계속 이렇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의 뭐 특징은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작동을 하고 음악콘을 통해서 지속적인 음악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재와 거친 화학석을 써서 선생님의 다양한 험난한 삶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붕은 목조 구조체의 지붕을 사용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의 기념관은 사실은 되게 많은 그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윤희상 선생님의 그걸 만들었지만 2010년 3월에 개관했거든요. 근데 2017년 9월에 윤희상 기념관 이름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념적인 문제로 그랬던 거고요. 이것도 사실 최근에 이제 쓴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있어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윤희상 선생님의 사모님과 따님이 우리 나라에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 중심의 이 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던 글인데 이 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경남 통영시의 도심에 자리한 윤희상 기념관으로 들어서자 입구에 새겨진 시 한 편이 눈에 띈다. 이 집에 윤희상 선생이 살고 있다. 그의 기념관인 만큼 당연한 말이지만 왠지 가슴 한켠이 먹먹하다. 네, 윤희상 기념관을 윤희상 기념관이라고 부르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또 뭐 이념적인 논란 못지않게 많이 좀 변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수공간이 어떻게 보면 민혁 선생님이 설계할 때 굉장히 그 공을 들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한 2달 정도 유지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뭐 우리 관급 설계에서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 자체 방수가 안 돼가지고 한 달에 그 소득세가 3,300만 원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그 청와대도 아니고 이제 그만큼 나오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수공간을 없애고 그냥 시민들의 휴게 공간인 잔디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측창이 이쪽 2군데 설치되어 있고 옥상이 사실 전방 공간으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시적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측창은 막혀 있고 옥상은 못 올라가게 통제 공간으로 그냥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설계하셨던 그거와 좀 많이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로 이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현대사의 상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혹은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거리를 알고 있다. 기념관은 특정한 관점에서 선별된 인위적인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역할로 인한 한계가 있으며 기억은 통제되고 도구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존중하고 근본적으로 방문객을 존중하고 방문객의 지적 능력과
시민 의식을 존중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단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남겨둬도 될 만큼의 성숙한 사회에 이르렀다. 이상으로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